네, 2016년 사회 전기 소방 전기시설 구조 원리입니다. 61번을 보시죠.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유도등에는 통로 유도등에는 거실, 복도, 계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죠. 거실, 복도, 계단. 자,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 통로를 설치한다 아니라 벽체가 없을 때는 그래야 되지만 벽체 있을 때는 복도 통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의 공급 용량은 최소 몇 kVA 이상인 것을 설치해야 되는가? 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단상 중에서 단상입니다. 3상이 아니라 단상만. 그 다음에 220V고요. 그 다음에 공급 용량은 1.5 kVA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6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상 콘센트가 하나가 있을 때와 두 개가 있을 때와 세 개 있을 때가 달라져요. 네 개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단상 220V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는 이 공급 용량이 얼마냐면 이건 하나일 때잖아, 하나. 이 경우는 전원 이렇게 공급되는 거니까 이거에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일 때는 1.5 kVA가 됩니다. 이 두 개일 때는 1.5 kVA 곱하기 2가 돼요. 근데 세 개일 때는 1.5 kVA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네 개일 때는 되냐? 세 개 이상일 때는 세 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만약에 10개까지 더 증가가 돼서 10개가 됐다. 10개까지 가능합니다. 10개까지 합니다. 10개 넣으면 다시 회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새로 선을 뽑아가야 돼요. 10개까지 하는데 3개부터 10개까지는 동일하다. 곱하기 3을 합니다. 3. 곱하기 4가 아니에요. 4, 5. 10개면 곱하기 10이 아니다. 10개이더라도 곱하기 3이다. 하나일 때는 하나, 두 개일 두 개, 3개에서 10개까지는 3개로 계산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3번. 비상조명등, 비상점등 회로의 보호를 위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해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 회로의 정적 전류의 몇 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부터 비상점등을 차단해야 된다. 자, 이런 거는 처음 봤다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찍자. 똑같은 문제 나온다. 똑같이 그냥 암기해서 외우자. 또 방법이에요. 그냥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찍어서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찍는 거 거의 안 맞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화전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 성능 시험이 제품 검사에 나오는 건데, 자,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왔던 것만 하자. 근데 다행히 관는데 몇 번 한두 번 나왔던 거예요. 뜨문뜨문 나왔던 건데, 자, 이거 1.2배 3초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초, 1.2배 3초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64. 무선통신설비, 누설동체불 및 공중선은 고압전로부터 1.5m 띄워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일단 1.5 띄우는 이유가 뭐랬어요? 정전기 장애, 그다음에 전자유도 장애로부터 방해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띄워준다는 게 1.5 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을 정전기 장애나 전자유도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차폐 조치를 했을 경우는 예외다. 그래서 정전기 차폐 조치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1.5를 안 띄워도 된다. 1번이죠. 그다음에 65번.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멸기를 달고, 전멸기를 왜 달아요? 자, 이게 3선식일 때. 자, 3선식일 때는 전멸기를 달아서 메인 온오프 스위치예요. 오프로 해서 꺼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유지관리할 때 꺼놔요. 왜? 절전등을 목적으로 해서, 등기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꺼놓습니다. 전력 소모가 되니까. 꺼놓는데 전멸기로 꺼놓습니다. 그런 때는 3선식으로 해야 돼요. 평상시는 소등시켜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소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유사시에 때만, 화재나 정전일 때만 점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경우죠. 그런데 2선식일 때는 전멸기가 필요 없어요. 왜? 꺼놓지 않으니까 전멸기가 불필요합니다. 전멸기를 안 달아요. 근데 3선식일 때는 평소에 꺼내야 되는데 뭘로 꺼야 돼요?
그 꺼야 될 스위치 자리가 그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평소에 꺼내야 되는데 수동으로 꺼서 평소 유지 관리할 때 꺼놓은 상태 하려면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전멸기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식은 상시 점등이 나오고 상시. 평상시 점등을 해요. 점등하니까 굳이 꺼놓을 필요 없으니까 전멸기 메인 스위치 있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시죠? 근데 이때 삼전식에서 꺼놓는데 여기에 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법에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네 군데가. 자,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이 없는 장소예요. 사람이 없는 장소. 자, 사람이 없는 장소.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없는 곳은 뭐죠? 피난자가 없잖아요. 피난자 없으니까 이거 굳이 켜놓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답지의 해설에 가나다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나다예요. 외부광이 쉽게 들어와서 피난로를 피난 방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공연장 암실같이 영업 목적상 이거를 빛이 들어가면 망치는,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죠. 영화관 같은데, 공연장 같은데. 그리고 뭐 필름 인화할 장소 이런 곳은 빛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곳. 그다음에 세 번째 종사원이 상주하는 것. 사람들은 반은 눈을 감고 다녀도 다 아는 거고 그 사람들 말고 피난자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별 필요 없는 이런 건 4가지요. 요걸 포함해서 가나다, 거기 나온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그 내용. 동그라미 2번이 가나다 해당되는 것이 이건데 토탈 4가지죠.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전멸기를 다룬다 이거죠. 자, 전멸기 다룰 장소 1번 공연장 등 어두워야 될 장소. 2번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세 번째 외부광의 피난구, 피난을 쉽게 필요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더 있다면 사람이 없는 장소인데 그게 아니라 지하층을 제한 중에서 11치다. 이거는 비상전원 용량을 60분짜리 해야 될 대상이죠. 비상전원 용량을 60분 해야 될 경우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4번. 6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을 보시죠. 66번. 각 실별 실내 바닥 면적 25제곱미터인데 4개의 단독 경부를 달았다. 그런데 이게 4개의 실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는 하나의 실로 봐야 되느냐, 몇 개의 실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근데 해설을 보면, 각 실, 가로 안에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cm 미만, 지금 25니까 30 미만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가로 안에 서로 공기가 상통한대요. 상호 유통한대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67번. 피난기구 중 다수인 피난장비 설치는 틀린 것은 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면 서로 위아래 내려오는 사람이 부딪히니까 같은 라인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중첩되지 않도록 한대요. 근데 중첩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럼 68. 누전경보기 수신부, 기능검사. 자, 이런 것들도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죠? 그럼 뭐죠? 이거는 뭐 좀 시간을 내서 한 10분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10분, 15분 투자해서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10개인가 11개 있죠? 그 기능시험 제목들을 쭉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식적인 시험은 없네요. 내식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런 것들은 형식승인 제품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찾아보기도 귀찮아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따로 찾지 말고 그냥 바로 보는데 쉽잖아요. 저는 거기 법규 들어가서 찾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덜어드렸잖아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10분 투자하세요. 10분. 그럼 내식성 시험이 해당이 안 된다. 69번. 아파트 공장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방송 스피커, 음량 조정기는 이 말로 하면 3선식. 자, 3선식의 소방이 2군데 있습니다. 방송 설비 중에서 일반 방송은 2가닥이에요. 근데 음량 조정기, 즉 볼륨 장치 있는 거, 음량 조정기 있는 데는 3선식이고 그 다음에 유두등에서 3선식이 나와요. 2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3선식이다. 자, 70번. 아파트 4층 이상 10층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했는데,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아파트가 어디냐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거에서 한가운데면은 공동주택이 나와요. 자, 그거에 대응되는 것이 4층 이상 10층에 오른쪽에 보면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뭐 등등 있어요. 이 답지에 보면 간이 완강기도 나오고 공기환 2개가 답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거 봅니다. 단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48조 규정에 있는 공동주택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관리 주체별로 하나 이상의 공기 안전 매트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묻는 문제예요. 답은 4번이다. 여기서 나오는 주택법 시행령 48조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어떤 거냐면 300세대 이상이에요.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고 좀 작죠? 이상이고
뭐냐면 비상승강경,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런 경우 좀 규모가 있는 거죠. 또는 150세대로서 이상으로서 뭐냐면 중앙 집중 난방, 개별 난방 말고요. 중앙 집중하죠. 아파트에 큰 거대한 보일러실 있고 거기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난방해 주는 거.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150세대이면서 그 건물에 공동주택 이외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건물.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좀 규모가 있고 좀 신경 써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런 곳에는 공기안전 매트를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하는 장소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간이 완강도 있으니까 2개 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왜 간이도 나왔냐? 2개 다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4번이 답이다. 71번.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광전시안홀 감지기. 이거는 그 높이에 따른 감지 그 기준표에서 맨 마지막 줄 비고란이 나와요. 5%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72번. 연감지기를 설치 시 천장 반자분의 배기수대는 배기구 부근에 납니다. 배기구 부근에 달아요. 열감지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연기만 그렇습니다. 이게 연기가 이동한 통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번은 자, 해설을 보시면 해설. 배선 전로저항은 55ohm이고요. 55 이하. 근데 전격전압의 80%에서 종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격전압의 80%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전압 강화가 20% 이하는 전압 강화는 20% 이하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20% 이하. 말단에 유지할 전압이 80%라는 이상이라는 것은 그 사이 중간에 손실되는 전압 강화가 20% 이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해석해내주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74번. 누전경비 변류기는 경계전로로 했을 때 몇 볼트의 전압가가 생기는가? 전압가는 0.5볼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자, 전압 강화, 지금 방금 전압 강화율이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2% 이하가 있고 20% 이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 전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다 2%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방부에서는 명확하게 못을 박을 때는 20% 이하로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75번. 네,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 설치 기준 틀린 거 됐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해설에도 있고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증폭기 전면에는 2번. 증폭기 전면에는 표시등하고 전압계를 달 전압계. 전류기가 아니라 전압계죠. 전류기란 말 때문에 틀렸다. 이제 몇 문제가 안 남았네요. 76번. 비상방수설비는 기동장치 또 나오죠. 엄청 잘 나옵니다. 관행도만 풀어도 그냥 반은 맞는 거예요. 자, 2번이다. 10초 이하. 소요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78. 광저지 불량 감지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됐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광축은 나라는 벽으로부터 0.6대 됩니다. 연기감, 일반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나 벽으로부터 0.6 뛰어야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0.6 뛰어야 돼. 0.5로 했으니까 이 틀렸어요. 자, 하나 보충 설명 드린다. 지금 하나 문제 건너뛰었네요. 잠시만요. 75번, 76번을 안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76번. 비상구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바닥면積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계단에 해도 좋고 계단을 막 벗어나서 5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계단을 타고 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계단에 가까운 쪽에 돼요. 5m 이내다라는 거 3번입니다. 자, 77번 비상방설비 소요시간 여러 번 누차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초 이내라는 거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관행도 나온 것이 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관행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8번은 광축은 나라는 벽에서 0.6 뛰어야 됩니다. 0.5라는 숫자가 틀렸어요. 일반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도 보나 벽으로부터 0.6 뛰어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가번에 좀 설명드리겠어요. 공칭 감시거리 나오죠? 공칭 감시거리는 5에서 100m입니다.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이내에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자, 79번.
누전 경보기 음향장치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뭐냐면 누전 경보기는 누전되는 부분은 해당 경계 전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변류기가 누전 검출하는 건데 얘는 어디에 놓냐면 경계 전로에 가 있어야 돼요. 경계 전로에 설치를 합니다. 근데 수신부는 이거로부터 받아내야 되니까 어디입니까? 상지 사람이 근무한 장소입니다. 수신부에는 경보장치가 내장돼 있어요. 결국은 수신부 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 안에 내장되기 때문에 누전이 되면 뿌하고 부저 걸립니다. 경보장치로 부저를 씁니다. 부저로 오죠. 그런데 이거는 그 수의실 등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근무하는 곳에 설치한다. 자, 마지막으로 80번이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기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나오는 거죠. 2번이 틀렸어요. 접지 전극에는 직류 전류를 통할 수 없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 자, 속보기에 적용하지 않은 회로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직류 전류는 절대 통할 수 없다. 해설이 있죠. 그 다음에 외부 배선과 다른 설비 배선을 절대 공용으로 하는 방식이 안 돼. 그러니까 전용으로 하는 뜻인 거예요. 전용. 소방은 웬만하면 다 전용 배선이지 공용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다. 얘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공용으로 하는 방식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전용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네, 쭉 붙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관행도에서 집중적으로 또 같이 나와요. 50%, 60% 가까이 나오니까 관행도는 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야 된다. 관행도만 딱 풀어서는 60점 이상 어렵습니다. 50 몇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설명 같은 거 듣고 해설을 잘해서 한다든가 약간 이론서로 해서 보완적으로 하신다면 60점 넘어서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자, 관행도에다가 혼자 해서는 6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추가 설명 보충을 하면 거기다 5점, 10점은 더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 관행도만 갖고도 상당히 해결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